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11월 13일 11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쓴 책, 두 번째 책을 좀 쓰려고 원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새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원고 작업하고 오늘까지 원고랑 표지 관련된 거 체크하다 보니까 철학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한다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이거를 이제 정리할 건데, 정리 부분 볼 겁니다. 앞서 우리가 정의랑 공리했죠. 그래서 정리 부분 이제 시작을 한다. 근데 정의랑 공리보다는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미 파악한 이제 개념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체는 본성에 있어 그것들의 변용에 앞선다 라고 했죠. 근데 실체랑 이제 변용을 봐야 되는데, 실체라는 건 이제 성질을 제공하는 걸 말하고, 변용이라는 거는 그 성질을 지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변용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지니려면은 이 실체가 미리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제공을 받아야 지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실체가 예를 들어 뭐 코끼리다. 코끼리의 실체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코끼리가 이제 변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코끼리들이 코끼리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코끼리의 실체 덕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 하나에 여러 코끼리가 모여든다 그랬죠. 그래서 포함 관계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소죠. 코끼리 실체의 원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끼리의 실체가 실제 코끼리보다 앞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특징으로 이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증명 부분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정의 3과 5에 의해 명백하다라고 하는데, 실체에 대한 규정과 변용에 대한 규정이에요. 보게 되면은 실체는 그 자체에 의해 파악되는데, 변용은 다른 것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다른 것이라는 것은 실체를 말하죠. 실체 안에 있고, 실체에 포함이 되어 있죠. 뭐 코끼리라는 실체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코끼리가 어떤 존재가 코끼리로 인식된다, 파악된다라는 거는 실체의 성질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체에 의해 파악된다. 실체에 그 종속되는 개념이다. 양태, 변용이라는 건 종속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랑 변용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실체는 피차 간의 공통점이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실체라는 거는 특징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실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라는 말이 완전히 다 모든 특징이 다 다르다 이게 아니라 특징에 어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는 거는 별개의 것이 되죠. 별개의 것이니까 어떤 거 하나를 파악하면 딱 그것만 파악할 수 있어요. 뭐 토끼를 파악하면 토끼만 파악할 수 있지 호랑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토끼 발자국을 보고 토끼가 있다는 건 알아도 호랑이도 있다, 아니면은 뭐 늑대도 있다, 이런 거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토끼 발자국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토끼 발자국을 보면은 당연히 호랑이도 있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까. 왜냐면 토끼 발자국을 공통적인 매개로 삼아가지고 파악할 단서를 전혀 주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체라는 게 특징 덩어리고, 그래서 만약에 실체 간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공통점이 있고 뭔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걸 파악하면 다른 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제 다른 실체다, 다른 실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증명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의 3에 의해 명백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실체는 그 자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실체의 개념은 다른 실체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각각의 실체는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실체는 독립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속성이 다르다면은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정리 3번. 네, 피차 간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물들은 그것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보게 되면은 이제 피차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물들이다. 예,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서로 완전 그 족보를 달리한다라고 보면 돼요. 족보를 달리한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뭐 코끼리의 실체라던가 코끼리라던가 인간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족보가 다르다 이거. 코끼리의 실체 족보에 따르고 있고 인간의 인간 실체 족보를 따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의 원인은 코끼리의 족보인 코끼리 실체죠. 인간의 원인은 인간 실체인데 문제는 이 인간 실체가 코끼리의 원인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서로 공통점이 없으니까 인간의 실체가 코끼리의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물이라는 것도 어떤 사물이라는 것도 그 특정 실체 하나를 지니고 다른 실체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약간 좀 그 실체와 변용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실체가 하나의 존재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가 작용할 수도 없고 뭐 전혀 다른 거를 어떤 실체가 작용해서 뭔가 그 원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실체가 코끼리한테 작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코끼리한테는 코끼리의 실체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체와 변용 이것이 그냥 1대1 관계로서만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바뀌면 다른 게 돼버린다. 다른 실체를 가진 게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증명을 볼게요. 만약에 그것들이 피차 간에 공통점이 없다면 그것들은 서로를 통하여 인식될 수가 없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물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코끼리라는 사물이 있고 인간이라는 사물이 있을 때 공통점이 없다면은 코끼리를 파악했을 때 코끼리 실체를 파악하고 그래서 다른 코끼리들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인간을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정리 2번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를 인식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므로 그것들 중 하나는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네, 코끼리의 실체가 인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실체가 코끼리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 이제 지금 공리 5번을 보면은 서로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것들은 서로를 통해서 인식될 수도 없다. 그렇죠. 예. 왜냐면 조금 비슷이라도 해야 이런 존재도 파악할 수 있고 유의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르니까 애초에 실체가 다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을 파악한다고 코끼리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외계인이 왔을 때 코끼리를 보고 인간을 못 봤다고 한다면은 이 외계인이 코끼리는 떠올릴 수 있을지언정 인간은 못 떠올린다 이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정리 4번입니다. 서로 다른 둘 또는 다수의 사물들은 실체의 속성들의 차이에 의해서 또는 실체의 변형들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물들이 차이가 난다 하면은 두 이유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실체가 달라서. 예. 그러니까 코끼리의 실체랑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실체에 종속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코끼리 실체에 종속되는 애는 인간 실체에 종속되는 애랑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성질, 특징이 다르게 되는. 그래서 실체의 속성들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두 대상이 다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실체가 어떤 존재한테 그 기본적인 성질을 제공해 주잖아요. 예, 실체가 성질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이 제공된 그 성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성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똑같이 인간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세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실체에 따라 성질이 제공받았지만 변용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떻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들의 차이가 난다.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실체가 달라서 두 번째는 성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겨서.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이건 이 두 번째는 같은 실체를 두고서 외형적 차이나 뭐 이제 변형적 차이들이 이제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철수랑 영이 같은 인간이지만 철수랑 영이가 차이 나는 이유. 그다음에 영이랑 뭐 수키랑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어떤 사람은 뭐 키가 크고
170이고 어떤 사람은 165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인간의 키에 대해서 뭐 인간은 키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라는 실체의 성질이 부여되겠지만 그게 구체화될 때 뭐 수키가 될 때 165가 되고 그다음에 철수가 0이가 될 때 170이 된다 이렇게 되는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같은 실체인데 같은 실체를 두고 있는데 차이가 생긴다. 그거는 왜 생기냐? 그냥 변형들, 존재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 아니면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 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존재의 종류를 말하죠. 전에 존재의 종류 이거 공리 1에서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그런데 존재의 종류를 보면은 실체가 있고 실체의 변용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나와요. 네, 보게 되면 즉 실체와 그것의 변용들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라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성을 제외하고는 실체 또는 같은 것이지만 그의 속성들 그리고 그 변용들 이외에는 다수의 사물들이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없다. 네. 구별된다는 거는 실체가 다르거나 실체의 변용이 다르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될 때 이 실체가 다를 때 구분되고 변용 상태가 다를 때 구분된다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 5번 보겠습니다. 예, 자연에는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지는 둘 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 특징의 그 실체라는 게 성질 덩어리인데 예, 어떤 A 실체하고 B 실체의 성질이 같다. 그러면 하나로 취합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두 실체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실체가 갈라진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만일 서로 다른 둘 또는 다수의 실체들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속성의 차이에서 또는 변용의 차이에서 서로 구별될 것이다. 앞서 얘기했죠.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차이를 갖는다면은 완전 달라서 그런 거다. 이런 거죠. 완전 달라서 그런 거고 이제 속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그 속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의 차이. 그러니까 인간이랑 코끼리는 차이가 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속성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변용의 차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사람 팔이 1m고 어떤 사람 팔이 99cm다 이러면은 변용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실체가 변용의 차이. 일단 이게 제가 졸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건 넘어갈게요. 지금 뭔가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단지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별된다면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실체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 속성의 차이에서 구별된다면 어떤 실체하고 어떤 실체가 구별된다면은 이거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그 A의 실체랑 B의 실체가 성질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건 똑같은 실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을 가진 실체는 하나만 존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속성이 다르면 그 실체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일 변용의 차이에서 구별된다면 실체는 본성에 있어서 그것의 변용에 앞서기 때문에 변용을 도외시하고 실체를 그 자체로 고찰한다면 즉 실체를 올바르게 고찰한다면 그 실체를 다른 실체와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변용의 차이에서 구별된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 그 두 대상을 봤는데 두 대상의 실체가 같아. 근데 이 한 사람은 뭐 팔이 1m고 또 다른 사람은 99cm네. 이렇게 놓고 이제 차이가 구별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팔이 100cm냐 99cm냐 이거는 실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실체는 대략적인 팔은 이 정도면 돼 라는 대략적인 걸 틀을 보여주는 뿐이고 실제 존재끼리 다른 거는 그 실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구체화했는가 실체의 성질을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같은 실체인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본성에 있어서 변용에 앞선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변용을 도외시하고 실체의 성질이 있는데 이게 구체화되는 변용을 도외시하고 보면요. 그래서 실체 그 자체를 고찰하면은 그래서 실체를 올바르게 고찰을 한다면은 그 실체는 다른 실체와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어떤 두 사물이 있었는데 그 변용적인 부분 A 사물은 팔이 길고 A는
팔이 길고 B는 팔이 짧다 이러면은 예, 이 변용 이건 변용의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뭐 어떤 존재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왜냐면 우리가 팔이 긴 사람도 인간이고 팔이 짧은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에 의해서 주어진 그 성질이 아니라 그 이제 각 개체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체가 달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차이점, 외적 차이점 이런 걸 제외하고 보면은 팔이 긴 사람 A하고 팔이 짧은 사람 B하고 같은 실체에 맞냐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실체를 올바르게 고찰한다면 변용을 차이점을 외적인 차이점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실체를 고찰한다고 한다면 이 두 대상은 차이가 있지만 팔 길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변용의 차이, 이 실제 어떤 구체적인 개체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소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같은 인간의 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진 다수의 실체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실체만 존재할 수 있다. 예, 당연히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좀 피곤한 상태로 오늘까지 좀 영상 작업을 안 하면은 좀 나태해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억지로 좀 하긴 했는데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설명을 좀 거지같이 제가 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예, 오늘 최대한 뭔가를 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해가지고 했다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또 열심히 영상 작업하면서 책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